해부학 자체가 사실은 좀 재미가 없는 분야잖아요. 없는 분야인데도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드로잉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 화가들은 외곽선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외곽선을 잘 만들려면은 할 수 없다고. 외곽선의 그 어떤 이 연필을 쓰는 기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기본 원리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 모형들 만들다 보니까 계속 손이 망가져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이 몸을 실컷 쓰다가 거해야죠. 이 손가락도 만들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뭐 똑같이 뭐 정성껏 만들고 싶지만 이게 시간상 또 이것만 붙잡고 늘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기억에 남으려면은 이렇게 좀 만들어 보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 어제 이제 상황고라고 팔뼈, 노뼈하고 잡뼈 이제 이거 만들고 이 흙이 이게 사실 이 지점토 이게 굳지는 않는데 이게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이게 늘어져요. 그래갖고 상황골 같은 경우 이만한데 이게 자꾸 늘어지니까 반 잘라서 만들었어요 어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이고 뭐 예전에는 뭐 이름까지 뭐 다 외우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쪽에 형태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비슷한 형태를 이제 만들어 보고 이제 제가 뭐 하나하나 또 그 이렇게 연구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나중에 외곽선 그릴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흙이 좋은 흙들이 있는데 좀 비싸가지고 일단은 그 피규어 만드는 그 흙들을 좀 샀는데 아직 뭐 택배로 안 와가지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한지 그 종이 부조 뜨는 그 흙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약간 좀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이거를 만지다가 또 뭐 컴퓨터를 만지다거나 이러면 또 좀 약간 좀 끈적끈적해가지고 잘 안 만지게 되는데 그래도 그 흙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팔까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겨울에 그래도 이 전체적인 개념을 이렇게 좀 다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쪽에 이제 붙는 뭐 이 인대라든가 인대가 이 끝까지 쫙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인대도 이제 이 속 깊은 인대가 있고 그걸 싸고 있는 겉 인대가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글쎄요 어제 뭐 밤새도록 그림도 그려보고 뭐 이렇게 쭉 하고는 있는데 그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름 같은 거 외워가지고 뭐 머리만 아프지 뭐 진짜 제 말씀대로 뭐 전공이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 읽는 것만 해도 요새는 그냥 저는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그 뼈들이 요게 이제 손목에 있는 뼈들이에요.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손을 보고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이쪽에 요게 이제 그 붓돌기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노뼈하고 잡뼈에. 거기에 이렇게 쏙 그 안에 요거를 움직일 수 있는 요 안에 장치가 요거예요. 요게 8개라고. 그 8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이제 이 콩알 삐지오움인가 하여튼 그런 콩알 요게 이제 제일 작은 거고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이제 이게 뭐 이건 뭐라 그래 스카포이드라고 그러나 이거 주상골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 이 엄지 손가락 뼈가 있고 그다음에 1, 2, 3, 4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이 있고 이걸 이제 일일이 다 이제 뭐 똑같이 그 만들어 가지고 그 뭐 그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좋지만은 그래도 그냥 대충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에 그 어떤 그 비슷하게는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들어야 될 부분들을 이제 골반하고 견갑골은 어저께부터 이제 계속 다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뼈는 그때 그때마다 즉시 만들어 가지고 또 부신 다음에 다시 또 딴 뼈 만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설명할 때마다 이제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대체적으로 몇 개의 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게 다 관절이니까 여기 관절 이게 이제 움직이는 여기 요쪽에 있는 관절 그다음에 여기 관절 그다음에 끄트머리의 관절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손목에 있는 그 8개의 관절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노뼈하고 좌뼈하고 이제 이렇게 붙는 그쪽에 있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뼈부터 이제 뭐 쭉 그 요것도 이름들이 다 있어요. 뭐 예전에는 이게 하메이트인가 그랬을 거야. 나 한 이 중에서 한 세네 개는 외우고 있는데 이게 하메이트 그다음에 이게 카피데이트인가 뭐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외울 때는 한글로 외우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어려워요. 뭐 능형골, 뭐 작은 능형골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이게 알머리뼈인가 뭐 아니 이게 알머리뼈 이게 작은 마름인가 큰 마름인가 그렇고 이 아무튼 이게 엄지니까 이게 큰 마름인가 큰 마름 작은 마름 뭐 이게 유두골인가 그럴 거고 이건 유구골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 한자의 그 뜻풀이로 하면은 오히려 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각 그 뼈를 받치고 있는 움직이게 하는 관절들이 여기 8개가 있다. 그 8개는 이 꺾임의 방향, 그다음에 인대를 갖다가 그 위에서 이렇게 제어해 주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힘줄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 핏줄은 이 모든 그 인대나 그 근육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지시사항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 이제 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 인대들이 있다고. 이 인대들이 좀 중요한데 그 인대들도 이제 좀 그려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좀 쉬울 거예요. 제가 일을 많이 한 손이라 좀 거칠긴 한데 그래도 이 뼈는 많이 드러나 있으니까 나중에 손 공부할 때는 이 뼈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무튼 그 이름을 갖다가 뭐 하메이트 뭐 캐피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외웠는데 이 트라 뭘 거야 트라페지움인가 트라페조인가 뭐 이렇고 뭐 그런 식으로 외웠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불어로 하면은 더 어렵죠 뭐. 이 뭐 하다못해 이제 그 접시 그 견갑골 같은 걸 갖다가 이 뭐 뿔라뜨라고 하는 게 그 접시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불어로 하면은. 근데 우리는 스카폴라라고 이제 영어는 스카뿔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스페인어일 거야. 스페인의 어떤 그런 비슷한 모양을 얘기하는 걸 건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외곽선이 시험 문제에 나오죠. 왜 저길 저렇게 그렸을까? 왜 저렇게 그리는가? 뭐 이런 근데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그 어떤 저거지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게 이 그림이라는 게 원래 원을 그렸어. 이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갖다 상상해서 그린 것뿐이에요. 이게 실제는 아니라고.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원근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쪽에 이제 소실점이 있을 때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직사각형이 이렇게 뒤가 좁고 여기가 넓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가짜라고 그림은.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의 기본 구조를 갖다가 그 염두에 두고 그린 가짜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연구는 좀 많이 했는데 거짓말이다. 그래갖고 함으로는 힐소를 쓰는데 그리고 소 시리즈를 제가 많이 그 그냥 그림을 꽃을 그리는데 우리가 그리는 꽃이라는 거는 다 허당이라고 알고 보면은 가짜라고요. 실제는 우리가 만져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그게 실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실물이라고 그러고 그림은 평면 위에다가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누구를 갖다 뭐 만약에 이렇게 뭐 평을 하려면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뼈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이제 인대나 뭐 살 뭐 이런 이 살이 있잖아요. 이 살 같은 것까지 다 그림을 그렸을 때 외곽의 형태가 나온다고. 이게 지금 엄지뼈잖아요. 이 엄지뼈는 이 보세요. 엄지뼈가 이게 지금 보면은 이쪽에 있는 노뼈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라고. 이 손을 뒤집어지잖아. 그럼 여기 뼈가 이렇게 겹쳐진다고. 그 겹쳐졌을 때 여기에 이제 붓돌기가 있는데 그 붓돌기가 항상 이 엄지손가락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움직이거든. 그 움직이는 건 물론 여기 이제 힘줄이 계속 제어를 하잖아요. 그 힘줄은 이 위에 붙어 있는 이 팔뼈에 붙어 있는 이제 그 움직이는 근육들이 또 있어요. 근육들이 다 그 인대를 잡고 있다고. 근데 오히려 이 뼈를 공부하고 나면은요,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굉장히 쉬워요. 외울 것도 별거 없고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다 그리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 손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어제 이제 제가 그 만들다가 이제 같이 만들려고 이제 만들고 있는 말하자면 상완골의 가장 윗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하면은 편편해지거든요.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둬가면서 뭐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커졌어요. 이제 커졌는데 뭐 설명드리기는 오히려 큰 게 좋으니까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어제 만들었던 견갑골 거기에 그 접시 오목에 그르노블인가? 그 이름이 자꾸 그 생각이 안 나. 거기에 그 붙는 그 오목 있다고 그 보싹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접시 오목이죠. 거기 붙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위로도 움직이고 아래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 상완골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 굉장히 크거든요. 이 상완뼈가. 그래서 이 뼈를 갖다가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여기 이제 힘줄이 지나가는 뭐 신경이 지나가는 골 뭐 이런 거라든가 여기 목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거의 다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이 모가지 있는 부분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굴곡이 있고 그러냐면 여기에 뼈대가 다 붙거든. 뼈대가 붙어가지고 이 뭐 이쪽에는 좀 약간 거친 면들이 있어요. 거친 면에도 이제 뼈대가 붙어가지고 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힘줄이 붙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뼈가 매끈하지는 않아요. 모든 뼈가 다. 그래야지 그 어떤 그 인대가 붙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런 그 이 뼈라든가 이런 게 처음에는 그 해부학 그러면 낯설게 그 생각 들잖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고 황당하고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뼈다고 보고 뭐 해골 보면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미술을 하면서 그 극복해야 될 하나의 그 문제니까 그런 걸 무서워할 필요는 없죠. 그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하는 이유는 이 만드는 거는 그 3D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3D는 영상으로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전공의 선생님들은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 3D를. 근데 뭐 저희는 미술이니까 미술이 여기에 이제 근육들이 붙어가지고 근육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가령 이쪽에 이제 어깨에 있는 그 견갑근하고 여기에 이제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아크로미온, 특히 아크로미온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앞에 이게 누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앞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쪽에 복장뼈하고 붙는 빗장뼈가 있어요. 그 빗장뼈하고 그 이쪽 바깥으로 흐르는 이 삼각 그 근육이 있다고. 그 삼각 근육이 다 덮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물론 이 뼈들은. 삼각근 위에는 피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외곽적인 그 선으로 나타나는데 그 선을 갖다가 우리가
잘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을 일단 어떻게 그리든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지 자유지만은 그래도 이 개념을 알고 뼈의 개념이나 인대가 붙는 개념 뭐 그런 걸 알고 그리는 선하고 그냥 막 그 보이는 대로 그리는 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그대로 그리면은 그거는 이제 일차적인 거고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유추해서 생각하면은 또 2단계, 2차원이 되고 이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돌아서 뭐 나중에 원근법까지 생각하는 거는 3차원이라고. 그러니까 3차원까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이제 해부학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도 이제 자꾸 이제 까먹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까먹기도 하는데 웬만해서는 그 잘 안 까먹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수업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안 듣는 게 문제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고 이렇게 제가 자른 이유는 이 늘어져 가지고 도저히 다 만들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잘라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만들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이거를 좀 이따가 내가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이거 정리 좀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게 끈적끈적해가지고 계속 딴 작업을 못해요. 이 흙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닦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공부보다도 지금은 거의 단계가 2, 3단계 더 들어간 심층적인 공부들이지만 요즘 이제 현대의학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골 모양을 우리가 금방금방 어디 손쉽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요즘은 뭐 동네 병원에도 가면은 해골 모형이 다 있더라고. 그 뭐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가 좀 많습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은 뼈를 엑스레이로 찍을 일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좀 더 예전보다는 더 친근하게 볼 수 있는 그 시절이죠. 예전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있는 시절에는 그 뼈 보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그 진화한 거는 그렇게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때 그 뼈를 해부해 가면서 직접 그 살을 가르고 인대를 꺼내 보고 뼈를 갖다가 보일 때까지 그 해부했다는 거는 엄청난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뭐 공부한 거를 토대해 가지고 오늘 이제 팔 공부를 이제 다시 또 할 건데 뭐 팔 공부를 한다 그래도 팔하고 붙어 있는 뭐 부분들이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거의 그 개념은 똑같으니까 이제 그 이렇게 공부한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노트의 교환을 짜긴 짜는데 뭐 제가 공부한 게 뭐 일반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거하고 내용이 완벽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형태를 갖다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에서부터 그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만든 이 견갑골은 이제 어제 견갑골 할 때 어떤 이름들을 뭐 이렇게 뭐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것도 복습이니까 아마 뭐 다시 한번 또 뭐 이렇게 하면 한 번보다는 두 번 얘기하고 두 번보다는 세 번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또 어떤 그 중에 하나 이름도 외우게 되고 하는 거지만 이 어떤 이 개념 그러니까 이 견갑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는 대충 그래도 어떤 그걸 잡을 수가 있으니까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수십 번 말해도 수십 번 까먹을 수도 있는 게 이제 이런 이름이고 해부학인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제 이거를 갖다 이제
스카플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뭐 불어로는 옴물 뭐라고 하더라 이게 그 까먹었는데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는데 그 어떤 그 이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그 그냥 대충 그래도 영어 보편적으로 쓰는 이제 영어에서 이제 이걸 스케플라라고 하는데 이 스케플라는 이제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좀 달라요. 이 안쪽은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움푹 꺼져 있고 전체적으로는 삼각을 이루고 있죠. 삼각에 꼭지점들이 있고 이 꼭지점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하각이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삼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돌기처럼 이렇게 새부리처럼 나와 있다고 오해돌기라고 하는데 이 오해돌기 그러니까 까마귀 부리처럼 생겼다는 여기에 이제 인대가 두 갈래가 나온다고 밑으로 팔을 제어하는 인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붙어가지고 그 뭐 세갈래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서 다 붙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팔을 갖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기능을 이렇게 제어한다고 이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가시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시돌기 뼈에 또 이 윗부분을 어제 견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견장찬다고 해갖고 견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쪽 뒤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어깨를 만져보면은 이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가장 볼록 튀어나온 데는 거기가 이제 이 상각 가장 꼭대기고 여기 뾰족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굽어 있는 요거를 갖다가 이거는 이름 외우기가 쉬워요. 아크로미온이라고 해가지고 아크로라는 거는 이 높다, 높은 이런 그리스어에서 이제 어원이 나온 거라 우리 그 아크로폴리스를 생각하면 돼요.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신전 그 정치를 했던 그 신전을 얘기하는데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붙는 이 아크로 ACR 아크로 ACRO 그러니까 아크로라는 뜻은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갖다가 이 봉우리라는 뜻으로 해갖고 아크로미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빗장뼈가 이쪽으로 이렇게 앞에 복장뼈로 연결이 되거든요. S자에 그 빗장뼈가 이렇게 싹 연결이 된다고. 근데 얘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굽어 있는 이유가 뭐고 여기가 이제 평평한 이유,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이제 갈비뼈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고. 갈비뼈들이 갈비우리가 있는데 갈비뼈들을 얘가 보호해 준다고요. 또 이렇게 뒤에서 어깨뼈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굽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상완뼈가 이 상완근하고 뭐 이런 게 형성되는 그 팔뼈가 여기 붙지만은 기본적으로 얘는 그 이쪽을 이 밑에서 제어하는 건 없어요. 얘를 그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그 클레비스라고 이 클레비클이라고 이 빗장뼈라고 이 빗장뼈라는 거는 이제 대문의 그 열고 닫는 그 빗장을 얘기하는 그런 그래서 유래가 돼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졌다고 하는데 그 빗장뼈가 그 클레비클 개가 결국은 이제 S자 모양으로 싹 굽어져 있는 것도 그 갈비뼈의 곡선을 따라 갖고 싹 이렇게 이제 그 걔네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생겼기 때문에 그게 S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걔가 이제 복장뼈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큰 원을 형성하는데 그 이 빗장뼈만 유일하게 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관절이 잔뜩 여기 빗장뼈를 잡고 있다고 이렇게 관절들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그 이 뼈죠. 왜냐면 이 빗장뼈만 얘를 잡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여기에서 있는 근육들 쏟아져 나오는 근육의 그 인대와 이쪽의 근육들이 얘를 잡아준다고 막 그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그 뼈가 없어도 밑으로 뼈가 없어도 근육이 잡아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끈으로 다 잡아주는 거예요. 말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견갑골의 영향은 결국은 빗장뼈가 다 제어를 하는데 그 클레비클이라고 하죠. 클레비클이 제어를 하는데 클레비클이 소용이 없다? 별 기능을 안 한다? 이거는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클레비클도 빗장뼈도. 그 빗장뼈가 유일하게 하여튼 그 이 머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뼈들, 척추뼈 이외의 다른 뼈들을 갖다가 시작하는 그 기점이 된다고, 그 잡아준다고 몸통을. 그또 그 사람의 그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어깨라든가 뭐 이런 거, 그 평행 기관이라든가 그런 걸 잘 그 리드해서 잡아줄 수 있는 클레비클이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많이 안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용도가 없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해부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미학적, 아티스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마른 사람은 이 클레비클이 이렇게 이쪽에 앞에 복장뼈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마른 사람들은 그 앞에가 톡톡 튀어나왔어요. 새 가슴처럼 이렇게 거기가 톡톡 튀어나왔다고. 특히 이제 여성들 마른 분 보면 거기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 남자들은 이제 뭐 이 가슴에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빗장뼈가 좀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져보면은 이 근육이 잘 발달한 사람은 만져보면은 거기가 깊지가 않은데 근육이 없는 마른 사람들은 거기에 잘 잡힌다고 빗장뼈가. 그 빗장뼈가 그래도 있음으로 해가지고 뭐 그 또 이 밑에 그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 보면은 이 가슴 근육 같은 거 그다음에 팔 근육 같은 거를 슬쩍 그 이렇게 클레비클이 탁 있으면서 거기 밑에 탁 붙어 있으면 훨씬 더 멋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견갑골 스캐플라를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고 앞에 있는 복장뼈는 내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설명을 할게요.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팔 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팔 근육이나 팔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 때는 기준을 어떻게 뒀냐면은 이게 자꾸 뽀개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기대줘야 돼. 기대줘도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뭐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보관이 문제라 결국은 다 이제 없앨 건데 이게 좀 약간 좀 크게 나왔어요. 이상한 뼈가 좀 크게 나왔는데 이 크게 나온 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커피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동을 걸어보니까 제 차는 이제 디젤이라 영하가 막 18도씩 내려가고 그러면 안 걸리거든요. 기름이 원래 18도 넘어가면 영하 18도 되면은 기름이 그 어는 기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뭐 어는 그게 막 21도, 22도에서도 안 얼었는데 요즘 우리 정류에서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시동을 계속 이제 한두 번씩 틀어줘야 되거든. 뭐 머리도 마찬가지겠죠. 가끔 시동을 틀어줘야 머리가 돌아가니까 자꾸 귀찮더라도 계속 봐주시기 바라고. 이 하다 보면은 이 해부학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설명했다시피 이 그 견봉에서 잠깐만요. 이 영상이 지금 너무 밝아졌네. 밝아져도 될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 영상도 제가 이게 자꾸 끈적끈적해서 이거 컴퓨터를 뭐 만지고 이러기가 힘든데 이게 제가 아이폰에다 연결해갖고 리모컨이 돼요. 영상이 위에서 찍고 있는데 잠깐만 지금 화면이 너무 밝으니까 조금만 어둡게 할게요. 예,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리모컨식으로 연결을 하니까 요 가운데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포맷이 나오니까 좀 편하긴 합니다.
적당히 그 문명의 이기도 알아야 이것도 좀 수업도 좀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상완 뼈가 상완 이 뼈가 여기 이제 붙을 때 어떤 식으로 붙느냐 이거를 이제 천천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팔뼈 손바닥 손까지 연결을 다 시켜서 한번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죠. 둥그런 거는 이쪽에 그 쏙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붙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어제 얘기로 이제 글레노이드 뽀사라는 건 이제 오목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글레노이드인데 글레노이드가 깊지가 않다 그랬죠 어제 설명에. 깊지가 않아서 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잘 빠진다 그랬어요 밑으로. 근데 얘가 이제 그 이게 깊으면은 이게 움직이는 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우리 팔 돌리기 할 때 막 빙빙빙빙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만큼 여기가 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지 사실은 빙빙빙 돌리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체조를 많이 해가지고 중학교 때 체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체조를 할 때 우리 철봉 같은 거에서 뱅뱅 돌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행봉 뭐 이런 거 저는 평행봉이 주특기였는데 할 때 보면 근육들을 엄청 쓴다고 젊었을 때. 근데 그게 나중에 다 아파. 그래서 너무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얕은 거는 잘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적건원에 가서 다시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그렇듯이 이쪽에서 이제 근육들이 나중에 이 덮고 있는 그런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보면은 이쪽에 이 어떤 스케플라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근육을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근육이 이쪽 등 근육이 이렇게 이쪽에 붙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제어하려면은 여기에 또 여기에 약간 거친 면이 있어요. 이 뼈에 한 요 정도쯤에 여기가 약간 거친 곳이 있는데 이 거친 곳에 인대가 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벌렸다 제어했다 하는 여기 또 근육이 붙는다고. 그리고 위쪽에서는 물론 이쪽에 있는 그 아까 이 아크로미온 봉우리에서 또 많은 이 근육들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면서 이 위에 뭐 이쪽에 견봉 위쪽에 있는 그 오회돌기 거기서부터 나오는 또 뭐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얘네가 이제 뭐 세갈래근, 두갈래근을 갖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얘를 이렇게 잡아준다고. 걔는 또 위로 아래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대가 시작되는 그 점은 이제 여기 오회돌기에서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 있는 이 아크로미온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또 그 이 근육들은 또 얘를 갖다가 이쪽에 이렇게 막 이쪽 그 등 근육 있잖아요. 이 견갑골고 싸고 있는 그 근육들 그런 데서 얘가 이쪽에 이렇게 잡아주는 또 그런 게 이쪽에서 다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근육을 그릴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이제 그 이 팔뼈의 가장 윗뼈라고 해죠. 윗뼈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은 뼈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쪽에 톡 튀져 나온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여기는 골이 이렇게 있죠. 이 골은 이제 말하자면 일로 이제 또 뭐 이게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로 이제 고랑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이런 고랑이 형성돼 있는 거는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또 뭐 핏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인대와 인대를 구별하는 또 어떤 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이제 외과의들 저기 뭐 그 의사 선생님들 설명하는 걸 내가 몇 번 영상을 봤는데 그분들은 여기를 갖다 모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목이지. 이 해부학적 목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그리고 이 밑에 또 목이 또 있대요. 이쪽도 목이라고 그러더라고. 여기는 이제 그 서클 목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잘 부러진대요. 나도 그거는 처음 알았는데 그렇듯이 이렇게 뭐 그 생김새에 따라서 그 이름이 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그릴 때 톡 튀어나오게 그릴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물론 이제 여기 삼각근이 덮고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이 뼈를. 그래서 이거를 소결절 뼈, 소결절이죠. 소결절. 결절이라는 걸 레스라고 그런가? 불어는 레스 뭐라고 하는데 이 결절 말하자면 소결절이죠. 소결절 뼈. 이걸 트레버클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이름은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대결절 뼈. 아우 이제 한글도 어려우니 참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뼈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런 툭툭 튀어나온 데는 다 인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툭툭 튀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렇게 모든 모양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 모양의 반대가 또 있다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없는 반대가 없는 것에서는 거의 인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대는 어떤 인대는 이렇게 굵기도 해요. 그래서 인대는 핀셋으로 벌릴 수도 있어요.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게 보면은 여기 인대가 있잖아요. 손에 그 인대 이렇게 만지면은 이게 움직인다고. 그 인대가 엄청 센 거예요. 말하자면 밧줄이야 밧줄. 그걸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시작되는 뭐 기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두 개의 기점이 있다. 그리고 이 소결절이고 이건 대결절이다. 이름은 굳이 그 정도로만 아셔도 되고 뭐 이 절은 튜버클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영어로는 튜버클이라고 하는데 뭐 대결절 그러면 뭐 글레이트가 뭐 붙어 있겠죠. 뭐 그런 식인데 이런 그 이름은 우리가 한 이틀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는 좀 맨들맨들해서 이 관절 있는 데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작은 그 어떤 게 말랑 그 관절하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쓰면 여기가 파손이 돼가지고요. 여기가 뼈과 뼈끼리 붙으면 아프겠죠. 그럼 또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이 말랑뼈 같은 뼈는 한 번 다치면은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인 운동을 해서 이 옆에 있는 근육들을 좀 살찌게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팔뼈가 시작이 되는데 이 조금 좀 옮겨놓고 할게요. 이게 그래도 카메라 위치를 보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뼈보다는 작아요. 한 요 정도 작고 요거보다 가는데 제가 일부러 이게 자꾸 이게 눌렁거리면서 이게 무너져가지고 좀 일부러 좀 크게 만들었어요. 지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뼈가 이렇게 이제 온다고. 이게 이제 뒤집어서 본 상태예요. 뒤집어서 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팔꿈치 뼈가 이렇게 이제 붙죠. 여기에 이 잡뼈가 그 큰 고리가 있어요. 이 까마귀 입처럼 그냥 확 가서 이렇게 붙는 데가 있어. 이쪽에 이제 도르래 모양의 그 밑에 그 돌기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린 건데 옆에서 보면은 이게 더 얇아요. 사실은 얇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이 밑에 그 뼈를 보면은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뼈가 여기가 이제 쏙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좀 들어가 있어요. 이쪽 엄지 있는데 이쪽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머리가 또 이제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 있는 건 작은 머리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또 그 도르래가 뭐냐면은 이따가 뭐 설명을 종이에다 하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걸 도르래라고 하잖아요. 도르래 뼈가 있다고. 그 도르래 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나중에 그 잡뼈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만들다 말았지만 그래도 설명을 할 만큼은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뼈들이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다른 거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팔꿈치 뼈가 더 이상 뼈가 이렇게 그 펴지지 않도록 확그 잡아주는 또 이런 뼈가 있다고. 구멍이 있다고. 이 구멍이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안 넘어가게 여기서 제어해 주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그 어떤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 골을 형성하면서 요게 뾰족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 뼈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요런 그 굴곡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또 이 그 뼈가 이 노뼈라고 하나 또 헷갈리네. 예전에는 그 척골이라고 하고 이거를 척골이라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헷갈려가지고 뭐 영어로 하면 이게 레디우스일 거예요. 레디우스가 여기 붙는데 이게 레디우스 이 뼈죠. 이게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막 돌리기도 하고 막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 요런 거 여기 그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면 되고 앞쪽에서는 뒤에서는 그 더 이상 팔이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이제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또 이쪽에서 요런 그 요런 부분에서 또 시작되는 인대들이 또 이런 걸 다 제어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이 뼈의 형태가 있으면 그 뼈를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그 기관을 갖다가 연결시켜 주는 게 인대예요. 그리고 인대 그 가운데 부분에 붙어 있는 그 힘줄을 그 가운데 붙어 있는 걸 그 근육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이제 많을수록 그 어떤 사람들이 건강한 거죠. 사실은 근육이 많을수록. 그래서 그 어떤 그 이 지금 이제 뭐 이런 거는 다 돌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거는 돌기라고 그러고 그 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다 이제 그 뽀싸라고 하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이 하여튼 이 요거에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이 밑으로 내려가는 작은 뼈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래서 이거를 뭐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좀 두껍다 보니까 좀 보기는 그런데 요거 흙이 그 이 지금 이 뭐라 그러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은 굳어버리는 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흙을 좀 시켰는데 주문을 했는데 그 뼈가 오면은 좀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위 만들어 가지고 구워서 제대로 그렇게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이 점점 커지네요. 이렇게 좀 해봐 그냥 그려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려서 설명하면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여기 살이 붙는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뭐 살까지 여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조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조각을 해야지 제가 그 화가를 하겠어요. 화가는 그리는 거잖아요. 저는 영상 찍을 때도 가급적이면 4K로 하기 때문에 그냥 화면 구리구리한 거로 하기가 싫어가지고 뭐 돈 벌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나도 보고 우리 딸내미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도 잘 남길 거예요. 뭐 그냥 대충 뭐 HD까지만 해도 뭐 한 6, 7기가가 먹는데 제가 하는 이 4K 그 영상들은 거의 다 1시간에 거의 한 30기가 정도 먹어요. 그 보관하는 것도 문제인데 보관하는 것도 문제라 그 보관도 그 이 메모리도 SSD 메모리를 제가 사는데 그게 제일 싼 게 1기가가 막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 2기가는 다 20만 원 넘어요. 물론 4기가 4T, 2T, 4T로 나누거든요. SSD는. 그거를 갖다가 다 그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4K로 그 찍고 있는 영상들만 제가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공들이는 그 이 영상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이게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자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자른 거를 갖다 이해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뭐 뼈를 자르기는 싫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보면은 지금 제가 그 손바닥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아까 노뼈하고 잡뼈라고 그랬잖아요. 이 노뼈하고 잡뼈의 특징은 뭐냐면 이 노뼈는 노젓는다고 그래갖고 이게 그 노뼈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뒤집으면은 손바닥이 뒤집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붙지 않게끔 해서 사실 여기 얇아가지고 이쪽이 이, 이 뼈의 그 가시돌기 그 뼈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다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이쪽이 날카로운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잡뼈도 거기가 지금 이렇게 얇어.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여기가 부닥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그 구조가 돼 있거든요. 물론 이 밑에 이제 아까 그 손뼈 그가 여기 8개가 이제 붙어가지고 그 이 팔목 관절이죠. 이게 이제 여기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손뼈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노뼈와 잡뼈 이거 굉장히 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뼈가 2개예요. 그 아래팔은 뼈가 2개예요. 이렇게 이 2개인데 이 2개의 뼈를 어떻게 그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바닥을 뒤집는다든가 핀다거나 옆으로 한다거나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였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2개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뼈는 그 이 아래쪽에 있는 그 발뼈도 비슷한 논리예요. 발뼈도 발목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발뼈에 대해서는 제가 발목을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지리산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완벽하게 깨우쳤지만은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명동에 있는 백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지리산에서 거기 그 구례 그 병원에서 수술을 못 하니까 그냥 밤새도록 그 와이프가 운전해가지고 서울 왔는데 받아주는 그 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가진 뭐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간신히 그 이유천 박사가 수술을 했는데 이쪽에 있는 그 관절을 갖다가 고정을 시켜버리면은요 이 발목이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든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그 손목 관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게 딱 이게 거기 이 핀으로 이걸 2개를 고정하면은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랬듯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 뼈들이. 그래서 이게 엘보가 걸린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쪽에 그 잡아주는 인대들이 다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날 때까지 그거를 기다려줘야 된다고 안 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우리 의학적인 그 얘기고 우리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이제 설명을 잘해서 그 외형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게 나타나는가 이제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자 지금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만들어가면서 많이 깨우쳤는데 이 그 모양이 옆에서 보면 아주 흉측할 정도로 막 그 진짜 새 뭐 이렇게 뭐 그 입 벌리고 있는 새처럼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 잡뼈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이쪽에 있는 그 도르래 뼈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뼈가 또 여기 꼭지가 여기서 이제 제어를 해주는 거고 얘는 여기서 멈춤 뼈가 되는 거고 그래서 팔도 어느 적당한 그 위치가 저기 되면은 멈춰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뭐 팔이 꺾이는 거죠. 꺾이면은 이제 그거는 또 뭐 큰일 나는 거지.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원리를 갖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뼈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두 군데가 이렇게 있다. 그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제어를 해주는 이 뼈의 이쪽 제일 솟아 있는 이 봉우리 이, 이 결절을 갖다가 우리가 팔꿈치라 그래요. 팔꿈치. 그러니까 팔꿈치가 항상 튀어나와 있죠. 이 잡뼈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노뼈가 잘 움직이려면은 이쪽에 또 어떤 여기 그 윤활 작용을 하는 이렇게 좀 홈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있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항상 거기 있죠. 그래갖고 얘가 여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야구 방망이 끄트머리처럼 생긴 게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뭐 뒤집히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그 전공의들 그 이렇게 시험 보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의사한테 직접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로 한 봤는데 이런 시험 문제들이 거의 그렇더라고. 다음에서 틀린 거를 찾으십시오. 이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이쪽 아랫 부분에 내려와 가지고 얘는 잡뼈가 오히려 여기 움직이는 요런 홈이 오히려 요쪽에 있어요. 노뼈 쪽에. 반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뼈가 모양이 이쪽에 이 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 외과학 쪽으로는 저기 정형외과 쪽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공부를. 근데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도 그 원리는 알면 좋죠 뭐. 그리고 이 손이 이 좌우로 이렇게 더 이상 그 가지 않게끔 그 제어해 주는 걸 여기 돌기라 그래요. 붓돌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노뼈에도 있고 이 잡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속에 이 아까 얘기했던 손목의 관절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여기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는 이제 이 노뼈에는 항상 그 붓돌기의 끄트머리에는 이 엄지 손가락의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그 관절이 여기에 붙어 있다고. 엄지 손가락 관절.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관절은 이제 여기 그 갈고리뼈가 이제 말하자면은 동그란 갈고리뼈가 있는데 그 하메이트라고 그러죠. 갈고리뼈가 그 두 개의 지금 보면은 이제 손등에 있는 뼈가 있고 손등에 있는 뼈 이외에 두 개가 있어요. 이 엄지에는. 그리고 이제 검지나 이런 데는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대신 힘은 세. 이 엄지가. 그 엄지를 움직여 줄 수 있는 이 엄지뼈들이 시작되는 곳은 여기 항상 노뼈의 돌기에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누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이쪽이 엄지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이제 이거 뒤집히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제가 누워서 설명을 못 하니까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노뼈와 잡뼈의 돌기는 오히려 밑에서는 반대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쪽에 요런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요 돌기 같은 거, 이 돌기 같은 거는 얘를 갖다가 붙어서 다니지 않게끔 이것도 제어해 주는 역할을 또 한다고 얘네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거를 굳이 의학적으로 계속 이름을 대가면서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대충 생김새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윗뼈와 아랫뼈의 잡뼈가 항상 그거를 제어해주고 이 도르래뼈에 의해서 그걸 제어해준다. 그리고 이 잡뼈에 노뼈가 붙어가지고 노젓는 노뼈처럼 노뼈가 붙어가지고 손바닥을 뒤집든가
피하든가 옆으로 하든가를 조절을 해준다. 이 좌표가. 얘는 미세하게 움직이죠.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얘가 뭐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야 같이 뭐 받쳐줄 거 아니에요. 뼈를. 살짝 이 할 때 이게 이 위에 있는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그걸 이제 뼈를 제어해 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라는 거는 전부 다 그 인대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끝에까지 인대가 쫙 늘어져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 인대가 끄트머리까지 가가지고 얘를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바닥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인대 뭐 이런 거는 또 그 속인대지. 겉인대가 있고 속인대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거는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쪽에 툭툭 튀져 나와 있는 이 근육들은 아 그렇게 해서 저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것만 잘 알면은 여기 지금 이 손바닥에 생기는 이 근육들 있잖아요. 이 근육들이 전부 그 이해가 된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손바닥에 지금 여기 보면 톡톡톡톡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될까? 손바닥은 옛날부터 우리가 이거는 발바닥, 손바닥 그러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땅에 지면에 닿고 살았다고 네발동물. 그래서 여기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여기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많아야 그 일을 할 때 편하죠. 안 그러면 이게 딱딱해가지고 뼈가 부닥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일은 잘 안 해. 손바닥으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손바닥에 근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손등에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뼈들이 막 드러나 있지. 그래서 여기가 다치기가 쉽다고 막. 그리고 뭐 이 주먹제비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 힘쓰는 사람들 보면 여기를 단련을 해가지고 뭐 벽돌도 깨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가지고 이 보면은 그래서 이 뼈를 보면은 이렇게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하메이트 뭐 이렇게 그 내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하메이트, 트로페조이드 뭐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드린 그 뼈가 여기에 이제 있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제어하는 뼈들이 이쯤에 있고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뼈들이 나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이제 꼭지점이죠. 그 뼈에. 그 꼭지점에는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형태가 생긴 거는 그런 식의 그 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뼈가 여기서부터 나가고 크기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뼈가 있고 네 번째 이제 손톱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이 상부의 손등에는 이렇게 인대나 뼈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웬만큼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핏줄이 이제 잘 보이죠. 왜냐면 살이 위에 살들이 말라가고 있거든 조금씩. 뭐 근데 다 쓰면 되니까 뭐 나중에 진짜 몇십 년 지나가지고 뭐 제 나이가 몇 살까지 뭐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이게 점점 드러나겠죠. 드러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조건이니까 내 나이 또래나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먹을 졌을 때 어떤 모양, 이 라운딩, 그다음에 여기에 그 뼈 모양들 이런 것들은 이 뼈 모양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그 붓돌기 이렇게 만져보면 톡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붓돌기 뼈가 이렇게 잡아준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틀어지잖아요. 벌써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 뼈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 바뀔 때 이걸 제어해주는 이 힘줄들, 그다음에 여기에 그 생겨나는 근육들, 그다음에 여기에 이쪽 지금 이 팔꿈치 뼈에서 이 노뼈와 좌뼈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고랑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이 모양들 이런 모양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릴 때 이렇게 힘줄이 툭툭 튀어나왔잖아. 이건 맨 나중 문제예요. 이거는 폼나게 그리면 돼.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고랑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이 뼈는 조금씩 이해를 해가면서 이 근육을 외우면은 굉장히 쉽다고.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여기 엘보, 팔꿈치표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통통한 이런 근육들은 또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 속에 뼈가
어디까지 뼈가 있나? 여긴 뼈가 여기에서 만져지잖아요. 여기는 뼈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자유야. 또 이거는 그리는 거는 이거는 이게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이 손목을 잡아주는 그 또 띠인대가 있다고. 띠인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렇게 만져봐서 거칠게 느껴지는 그 뼈들은 전부 다 그 인대뼈예요. 그 인대가 이 속인대가 이렇게 쭉 있다고. 또 얘를 이렇게 손바닥을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굽어주는 인대들이 이 속을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 인대가 그 이 어떤 식으로 해서 손을 움직이느냐의 그 모양만 알면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손의 형태 이런 거 손의 형태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력 있게 어떻게 선을 쓰는 거는 그거는 또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 팔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모든 생김새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만 일단 공부를 하면은 그 나머지 살을 붙이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초상화를 갖다 똑같이 그립니까? 그냥 사진 찍고 말지. 그래서 더 요새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은 기본 원리로 해서 자기가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랬고 뭐 루시안 프로이드도 그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은 인체를 잘 그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바토르 달리가 좀 잘 그렸어. 그다음에 뭐 렘브란트는 얼굴을 잘 그렸어. 그 몸은 뭐 앵그르 뭐 이런 사람들이 잘 그려서 이렇게 잘 그린 사람들은 왜냐면 이 외곽에 대한 그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걸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천지창조를 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은 이 형태에 대해서 빠르다고. 왜 빨랐냐? 해부학적인 그 선의 모양을 속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선을 그릴 때 이 선이 왜 여기가 이렇게 툭툭 튀져 나오고 여기 아래가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이 붓돌기나 뭐 이런 데는 왜 톡톡 튀어나와 있고 여기 골이 왜 생기는가? 그다음에 이 뼈가 이렇게 이 노뼈와 잡뼈가 이렇게 겹치면서 나오는 이쪽의 그 근육들은 왜 이렇게 달라지나? 그런 걸 갖다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려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 배터리가 다 돼가서 오늘 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찾고 이제 얘기하고 그런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뭐 진짜 예전에 그 뭐 이 우리 그 이름 같은 거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막 그냥 선생님들한테 막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걸 외워서 뭐 하냐 우리가. 근데 뭐 그래도 너는 A, B, C, D에 네 이름이 있듯이 그래도 이름은 외워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름은 다 까먹더라고. 결국은 다 까먹어서 잘 몰라요 나중에는. 하지만은 이 형태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그 형태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마치 그 방망이의 끝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 그다음에 이런 데 톡 튀어 나온 것들은 왜 튀어나온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거. 그다음에 왜 뼈들이 일정하게 동그랗지 않고 어디는 뾰족하고 어디는 뾰족하고 어디는 골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을까? 가시돌기처럼 이렇게 솟아 있을까?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뒤집어지면은 부닥치지 말라고 하는 원인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골격도 마찬가지예요. 그 골격도 그 어떤 이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었을 때 그 손바닥 그 뒤집힌 그 위에 그 노뼈와 잡뼈가 겹치면서 어떤 식의 그 반응이 있어야 사람이 안 아플까? 이 근육이 없으면 이게 부닥쳐 뼈끼리 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관절들이 다 약해지면은 이 속에 있는 그 관절들이 다 약해져가지고 닳아가지고 이게 필 때마다 아프겠죠. 그리고 어느 뼈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 갖고 내가 노뼈를 많이 쓰든 잡뼈를 많이 쓰든 이 운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에 병이 생긴다고. 그래서 병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근육 이 운동을 할 때 딴 근육까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뭐
화가들이 운동 잘 안 해요. 뭐 운동 안 하고 뭐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최소한의 그 어떤 저걸 해도 만약에 뭐 자사수 되면 뭐 그게 좋죠. 뭐 그 운동 많이 해갖고 뭐 쭉쭉빵빵 되면 뭐 할 거예요. 그것도 그뭐 당분간은 좋겠지만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너무 과하면은 나중에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힘 자랑하고 뭐 근육 자랑하고 이런 거 아주 보기 아주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혼자서 즐기면 되지 뭘 또 그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 그 강조하고 뭐 웰빙을 강조하고 아우 그런 건 저는 보기 뭐 이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건강하게 적당히 건강해야지 너무 건강하면요 뇌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그것도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자기의 그 멘탈을 세우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자 이제 그다음 이거는 이제 다 없앨 거예요. 나중에 다 없앨 건데 없앨 다른 거 만들어야죠. 이제 갈비뼈 만들어야지. 갈비뼈 만들고 앞에 이제 복장뼈 만들고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빗장뼈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이제 손가락뼈는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그 아까 이제 했던 거 내용을 반복적으로 잠깐만요. 다시 또 지금은 이제 여기 이게 그 노뼈가 되겠죠. 이게 누워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피고 있을 때 이 노뼈에 붓돌기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위에 있는 거는 노뼈라고. 이쪽 새끼손가락에 있는 건 잡뼈가 되겠죠. 잡뼈와 노뼈를 갖다가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게 헷갈리면은 요새 뭐 유튜브 틀면 뭐 엄청 많아 자료가. 그래서 이제 이쪽에 손가락을 그릴 때 이 뼈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 보면은 살이 붙는 거죠 이렇게. 뭐 그 설명은 이제 다시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살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그 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주먹을 이렇게 딱 졌을 때 이 형태가 된다고 이거. 이게 이렇게 툭 튀져 나온다고 여기 이 뼈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요거를 정해주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은 굉장히 좀 편하죠. 여기 이제 굴곡을 이렇게 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이제 검지 이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그 뭐 재미나게 그리려면은 이제 또 그 연습하는 선 연습하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얘기를 하자고요. 손을 폈을 때와 쥐었을 때, 그다음에 하나를 폈을 때 이렇게 폈을 때 표정이 다 다르잖아요. 손에는 그거는 자기 손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손목 관절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뼈가 요 콩알뼈예요. 콩알뼈. 요 콩알뼈는 여기 그 이쪽 그 새끼 손가락 그쪽 부분에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이 뼈가 붙어 있어요. 남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론 독립된 거지만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그 왼손을 이렇게 딱 폈을 때 제일 중요한 그 외움의 기준을 이 하메이트로 정하거든요. 그 하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날 듯 하면서도 안 나고 그래요. 하메이트, 캐피테이트, 그다음에 이쪽에 트라조이드, 트라지움.
이게 노뼈인데 노뼈를 갖다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나 아무튼 아무튼 추상골이라고 주상골 스카포이드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콩알뼈까지 해가지고 8개예요. 이 8개인데 이 8개 이 뼈를 갖다가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8, 그다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맞나? 9개. 아무튼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4, 4, 16에다가 19에다가 8개 하면은 27개의 뼈인가? 내가 확인할게요. 이거는 이 뼈의 모양은 다 이렇게 생겼다. 이걸 이제 오늘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그 세세하게 그 붙는 인대 그림은 다음 시간에 하자고요. 오늘은 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좌뼈와 노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인대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 4번 이상은 설명을 해야 근데 조금 개념이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 그 해부학 강의를 계속 봐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팔뼈하고 그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은 잠깐만요. 그 어제 이어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 촬영하고 있는데 혼자서 작업실에서 노닥거리는 거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진전은 안 되더라고요. 또 저는 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 하루에 한 번쯤은 이 영상을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뭐 일단 뭐 해부학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뭐 나는 걱정 같은 건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 해부학 자체가 사실은 좀 재미가 없는 분야잖아요. 없는 분야인데도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드로잉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화가들은 외곽선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외곽선을 잘 만들려면은 할 수 없다고. 외곽선의 그 어떤 이 연필을 쓰는 기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기본 원리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외곽선만 이렇게 따서 공부하고 이러는 스타일로 이렇게 독학을 하면은 처음에는 웬만큼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 어떤 연필에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드로잉 할 때 어떤 펜의 성질만 잘 알면은 웬만한 조그만 재주만 있으면은 이제 쉽게 따라가긴 하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막히는 거죠. 왜 막히냐면은 우리가 이 급하잖아요. 마음들이 급해가지고 여유가 없다고. 이 공부도 이제 뭔가 든든한 뒷백이 있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쉽게 그냥 막 마음이 편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맨날 고민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그 꾸준히 하는 게 또 중요하죠. 우리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이제 다반사라고 하는데 맨날 먹잖아요. 그 이솝 우화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온다고. 이제 구두를 이제 닦기 싫어하는 이제 친구를 보고 이제 하는 말이 그 구두는 더러워질 텐데 왜 자꾸 닦아야 되냐고 이제 따지는 이제 아이한테 그럼 너는 맨날 배가 다시 고파지는데 밥은 왜 또 먹느냐 이런 말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어린이 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 취미로 하든 프로로 하든 사실 그 그림에 애정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려야죠. 이게 쉬면 안 된다고.
쉬는 순간 이제 그거는 에이 또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인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취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냥 손 놨다가 어느 때 또 꺼내서 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다음에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거라면은 그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제가 이제 그 흔히 이제 프로로 데뷔한다라든가 뭔가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그림 그리는 거를 잘 보이고 싶어 한다고. 근데 그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의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자기 그림을 보여줬을 때 일반 대중이나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든가 좋아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대중을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까? 뭐 아니면 대중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런 재주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화가는 보여줘야 되는 거고 화가로서의 소임이 있는 거예요. 그 재주를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같이 더불어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면 화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중이 되든가 아니면 수도승이 되든가 목사가 되든가 하면 되죠. 그냥 뭐 그 사람들도 그 쉽겠어요. 가서 신을 모시는 사람들인데 이 혼자 연구를 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연구만 하면 된다고. 근데 그림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려서 뭔가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은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매일 그려보고 이 그려봤을 때 그 어떤 그 자기의 그 어떤 멘탈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나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뭐 그 이야기는 또 이 수업을 해나가면서 또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제가 그 지난번 시간에 이제 견갑골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견갑골하고 이제 팔하고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공부를 다 해놓긴 했지만은 뭐 그래도 이게 이 사실은 이, 이 공부라는 거는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매일 복습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오늘 교환을 어떻게 짤까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어떤 그 팔뼈를 시작하는 이쪽에 그러니까 이 견갑골서부터 그다음에 팔뼈 이게 이제 이 팔뼈하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서 또 이제 우리 그 운동을 많이 하는 손목을 움직여주는 손을 움직여주는 노뼈와 잡뼈 이거 그러니까 상완뼈 상완골이지 상완골 옛날엔 이거 측골이라고 하고 뭐 이상한 말 많이 썼는데 요새 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그냥 통틀어 가지고 뭐 아무 이름이나 그냥 이렇게 하나 정도 될 수만 있는 것도 화가들한테는 다행이죠. 뭐 그림 그리기 바쁜데 언제 이런 걸 다 외우겠어요. 그 이제 상완골 뼈에서 붙는 노뼈와 잡뼈의 모습 이게 뒤집어지면 이제 노뼈가 노젓는다고 해갖고 노뼈잖아요. 그 노뼈가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변한다고. 그래서 손바닥의 위치가 손등이 되고 이렇게 위치가 변하죠. 옆으로도 되고 그 돌아가는 그거. 그랬을 때 그 어떤 상완골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얘는 급하게 움직인다고. 그런 걸 이제 원리를 갖다가 오늘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그려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내 그 카메라의 그 렌즈가 2470인데 그게 무거워서 이렇게 점점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더 커져가지고 일단은 위쪽으로 완전히 당겨가지고 화각이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편집할 때 크롭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해서 작아서 뭐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래서 뭐 그
엊그제 이제 했던 그 뭐 이 견갑골의 모양을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3D로 뭐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뭐 전공의 선생님들하고는 뭐 이 영상에서 게임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 그림을 잘 그려서 그 외곽선을 갖다 잘 그려내는데 목적이 또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그 스케플라 이 그 불어로는 옴무플라트라고 그래요. 옴무플라트. 그 여성형 저거고 또 남성형으로 하면은 뭐 스케플레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좀 발음이 좀 희한해요. 불어는. 근데 우리는 불어까지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저는 그거로 배워가지고 뭐 자꾸 이제 뭐 다 까먹었지만은 뭐 이제 그런 가끔씩 이제 생각나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가시돌기 가시 봉우리가 되는 거죠. 이 봉우리가 이제 견봉에 봉자를 쓰잖아요. 봉자. 이 봉자는 봉우리 봉자예요. 봉우리 봉자가 어떻게 위에 몇 산자에다가 뭐 다 까먹었어 이것도. 이거 매일 까먹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 꼭대기를 아크로미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잘 안 까먹어. 아크로미온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크로는 아크로폴리스에서 그 유래하는 아크로 높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높은 곳이에요. 이 견봉의 봉자는 우리 그 별 장군들 보면 여기다 별들 쫙 붙이잖아요. 근데 이 봉우리가 높은 데에다 붙인다고 잘 보이게 팔 견장에다가.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그 초록색을 띠면 지휘관 여기다 끼면은 지휘관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많은데 일단은 봉우리 봉자의 견봉이라고 알면 되고 그 봉우리 끝은 아크로미온이라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크로미온에서 바로 그 클레비트 이 빗장뼈가 연결이 되거든요. 이 유일하게 팔에 있는 뼈 근육을 다 없앤 다음에 붙어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여기 그 몸뚱아리가 이 클레비트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뭐 여기가 달랑달랑 하면 이게 뭐 제어가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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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그 뭐 이 팔을 잡아주는 이제 인대들 근육들이 있어야 이제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상완골 뼈가 붙는다고. 이게 이제 가 쪽이니까 이 이쪽에 여기 그 결절골이 있어요. 요 작은 머리, 큰 머리 이렇게 뭐 이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큰 그림으로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아나토미 헤드지. 그다음에 여기는 서전들이 쓰는 그 수술목. 그다음에 요쪽에 이제 약간 거친 면이 있어서 삼각근들이 이쪽에 이제 그 팔을 제어하는 이 근육들이 시작되는 부위가 또 있고 삼각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거는 근육할 때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제 이쪽에 그 이 노뼈와 잡뼈들이 만나는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이제 요 도르래 뼈가 있고 위에 그 우목 패인 곳이 있고 요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좀 이따 그려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다시 설명을 해봅시다. 제가 좀 크게 그려가지고 지금 이게 좀 작아서 다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다행이죠. 조금 아까 이제 그 설명 부분에서 이제 보충 설명으로 제가 그 이제 이게 복습은 한번 하는 게 좋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스캐플라를 이게 이제 등 쪽이고 이게 이제 안쪽이라고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려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뭐 이름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 외우셨겠죠. 뭐 그 이쪽에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 있는 곳은 이제 뭐 약간
오복블록 뭐 그런 또 말이 있어요. 스파이너스 프로세스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어깨 가시뼈하고 그다음에 요거 오해 돌기 왜냐면 이런 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나중에 여기서 그 두 개 그 이렇게 근육의 기점이 되니까 이 팔뼈를 잡아줄 수 있는 팔을 위로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근육이 여기 붙거든요. 이렇게 인대가. 그래서 이 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뼈를 이제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건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복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습의 개념을 잘 알면은 이제 뭐 영원히 잊어버릴 수는 아니 저희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금방 까먹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여기 그르노블 그 이름이 이제 움푹 들어가 있는 접시 모양의 그 상완 뼈가 붙는 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말하자면은 아크로미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 뭐 이게 왜 그 안쪽에는 이렇게 굽어져 있냐면은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이제 클레비트 빗장뼈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S자 모양으로 쓱 가면서 이 안쪽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갈비뼈들이 들어있죠. 이걸 더 입체적으로 뭐 하면서 설명을 하면 좋지만은 일단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자 이런 식으로 빗장뼈가 이렇게 있어. 빗장뼈. 처음 이거 들어오셔가지고 해봐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시겠다. 그럼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 말랑한 그 평행 관절이죠.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관절이 이쪽에 아크로미온의 봉우리지. 아크로미온하고 이쪽에 빗장뼈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얘가 그 숨을 쉴 때라든가 약간 그 어떤 그 미세한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평상시에는 숨을 쉬니까 그런 거지만은 나중에 운동을 하면은 이 뒤에 이제 견갑골이 막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앞에 있는 복장뼈가 붙어 있는 갈뼈가 살짝 움직이면서 변화가 생긴다고. 거기까지는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릴 때 이쪽 밑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근육을 선을 딱 그렇게 잡아주고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진하게 그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견봉에 그 아크로미온에 여기에 또 진한 선이 딱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삼각근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포인트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높은 데다가 그 이쪽으로는 갈비뼈가 그 이 빗장뼈가 있으니까 빗장뼈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딱 근육을 주는 거지 힘을 이 일본 말로 얘기하면은 더 웃기는데 아무튼 그거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별로. 자 이렇게 이제 다시 그려보면은 이건 3H예요. 3H는 잘 안 그려져. 안 그려지는 대신 그 선을 흐리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빗장표 밑에 숨어 있는 그 우리가 얘기했던 까마귀 오해돌기가 이쪽에 있겠죠. 숨어 있다고 이렇게 오해돌기가 이 오해돌기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이제 상완 뼈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여기서 이제 그 인대들이 이렇게 나가거든. 얘를 움직여줄 수 있는 인대들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 오해돌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크로미온도 살짝 보이고, 여기에 이제 약간 주름이 생기면서 각이 있고, 이쪽에 견갑골이 여기 약간 삼각에 봉우리가 있으면서 각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꼬부라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상악, 이건 하악, 상악이 보이고 만져보면 다 만져져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게 갈비뼈도 빗장뼈도 다 만져지고
이 갈비뼈는 이쪽에 이제 그 복장뼈, 스토머인가 복장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복장뼈의 그 1번 갈비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에 그 목뼈 있는 데 부분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1번 뼈야. 2번 뼈는 뭐 이쯤에서 여기 꼬부라진 복장뼈에 꼬부라진 데서 다시 2번 뼈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3번 뼈는 그 밑으로 다시 와서 여기 이렇게 이쪽 견갑골 안쪽으로 돌아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밑에 하고 그래갖고 쭉 내려와서 복장뼈 쭉 내려와서 약간 7번 갈비뼈 정도 있는 곳까지 얘가 크기가 그렇게 커요. 이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갈비뼈를 슬쩍 안아주는 형상이 되는 거죠. 이 갈비뼈를 싸고 있다고 이 스캐플라가 견갑골 세 가지로 제가 자꾸 얘기할게요.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견갑골, 그다음에 스케플레르, 그다음에 옴므플라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이제 안쪽 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거의 성인의 손바닥 크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달려 있다고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오늘 자세히 이제 복습을 하는 거니까 한 번쯤은 제가 여러 번 지금 뭐 수십 번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뭐 금방 까먹어도 또 내가 얘기하니까 요 오해 돌기 까마귀 요거 이제 그 까막죠. 불어는 꼬르보라고 해요. 꼬르보고 이게 이제 이 영어로는 꼴라꼬이드인가 그래요. 꼬라코이드 부리를 닮았다는 게 이제 OID가 붙이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코라코이드 이 불어로는 꼬르보라 그래요. 요거를 꼬르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불어로 찾아보니까 불어는 진짜 어렵네. 불어로는 꽁깨부예요. 꽁깨부는 깨부. 이 까부는 이제 여러 가지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구멍들이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캬브라고 하는데 이 불어는 꽁깨부라고 하네. 이거를 꽁깨부 하면 이제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글루노이드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오목관절이라는 접시 오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접시가 맞게 접시 오목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접시면 이제 플라트죠. 플라트. 여기에 이제 그 상완골이 쏙 들어간다고. 쏙 들어가서 이제 팔을 이제 움직여 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한 복습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거대한 근육이 이렇게 붙죠. 툭 튀어 어깨에 있는 그 우산처럼 있는 근육이 붙는다고 이렇게. 자, 이게 목뼈로 올라가는 여기 그 1번 뼈하고 싹 만나가지고 이쪽에 목뼈에 척추뼈에 올라가는 여기 근육이 생길 거고 그럼 싹 들어가겠죠. 이쪽 부위에 지날 때 여기서 근육들이 이제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 근육이 있을 거고 이쪽 상완골 뼈에 이 웨이브를 따라 가지고 여기에 거대한 그 삼각근이라고나 삼각근이야 이것도 이 한글이든 한문이든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곽선으로는. 그럼 여기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이쪽에서 포인트가 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우리가 끌어당기는 근육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팔 근육이
이쪽에서 내려오는 근육들하고 선이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팔을 갖다 그릴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벌써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 항상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결국에는 남는 거는 뭐냐, 이 선을 잘 그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근육을 요런데 이제 이 선을 갖다가 쓸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선들을, 이 선을 쓸 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써야 된다고. 이렇게 그 여기도 자꾸 만져보면은 뭐 이렇게 터치 좀 주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 근육 만들 때. 뭐 그래서 이 뼈들과 뼈들의 그 정점들, 꼭대기, 여기 뭐 어차피 여기 이제 아크로미온이라고 가장 꼭대기라고 그랬잖아요. 인체에서는 인체의 꼭대기, 어깨의 꼭대기를 아크로미온이라고 그러는데, 봉우리 여기에 좀 잘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상완골 그 뼈, 그래도 뼈 중에서는 그래도 긴 뼈인데 위팔뼈죠. 위팔뼈의 요 끄트머리 부분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빗장뼈에 클레비트 거기에 그 약간 S자로 꼬부라지는 부분에 또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근육이 이제 인대가 늘어나는 인대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인대는 아직은 근육이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대충 제가 유추해내는 그런 드로잉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보이겠죠, 다. 가짜. 머릿속에 있는 건 다 그림으로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내가 상상을 해서 선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못 그려도 돼. 그죠? 못 그려도 되지. 가짜인데 뭐 그거 누가 알아.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이거 파볼 거야, 안 파볼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해보냐면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이게 3D처럼. 여기 이제 오해돌기, 코르코이드, 꼬르고, 까마귀, 돌기, 그 다음에 이쪽에 뭐라 그랬죠? 아크로미온. 이 뒤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 가시돌기, 가시 근육이 보이겠죠. 가시뼈가. 근데 이 안쪽에서는 안 보이겠죠. 안쪽에서는 이렇게 볼록볼록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왜 들어가 있냐면 갈비뼈들이 글로 싹싹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이 견갑골이. 이 견갑골의 크기는 일반 어른 손, 좀 큰 손의 크기하고 좀 비슷해요. 이 날개 쭉지는. 여자는 여자의 그 큰 손의 그 날개 쭉지의 크기하고 좀 비슷하고, 요거를 그 갈비뼈에다 연결을 시켜보면 그 7번 선 그 시작되는 부분쯤에 이게 오고, 그 12개의 가슴우리의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슴이 이렇게 쭉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겠지. 여기 복장뼈가 있고, 이 끄트머리에 한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게. 이 견갑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큰 뼈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제 복습을 한 거고, 나중에 이 삼각 세모근이 이게 이쪽 그 뒤에서 보면 가시돌기 뼈에 이거 쫙 붙어 있거든요. 쫙 붙어서 내려오고, 뒷모습을 그려보면 뒷모습을 한번 그려보죠. 그거는 잘 그리는데 여기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언제 끊어야 될지 제가 모를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카메라
중점이 여기가 높은 뼈라면 이쪽이 좀 낮은 것까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내가 이걸 왜 아까 이 설명을 세모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삼각으로 덮고 있냐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잠시 근육을 공부하기 전에 이 뼈들이 왜 이렇게 웨이브를 졌을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미리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왜 가시돌기 이 아크로미온 뼈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까? 이거는 내가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 쪽이지. 등 쪽에서 보면 여기 세모근이 이런 식으로 붙는다. 내가 이런 식으로 쭉 붙어가지고 이 세모근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속으로 딴 근육이 또 들어가. 이 등 근육 쪽으로 또 들어간다.